제가 이제 XM3를 구입한 지가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출고를 받고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모닝이나 이제 조그만 경차에 비해서는 유지 보수비가 조금 들죠. 그렇지만 이 차가 주는 장점을 굳이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은퇴를 해서 이제 차를 타야 할 경우들도 이 차가 범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타기에 굉장히 적합한 차라는 느낌을 받은 게 이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도 152마력 정도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다양한 층들이 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차가 이제 XM3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50대 중후반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제가 타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느낌의 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젊은 분들이 봤을 때는 그 본인들 취향에 맞는 그런 세련된 차라고는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타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쁜 거를 보기보다는 이제 실용적인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이쁜 것도 많이 이쁩니다. 근데 그건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 감각에서 봤을 때 이쁜 건데, 저도 그런 걸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차를 선택할 때 이런 게 있죠. 남자들이 빨간색을 선택하거나 자주색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비슷한 원리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차를 선택을 제대로 했다라면 SM6가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눈길이 이제 XM3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1.6 엔진이 아니고 이 1.3 터보 엔진을 사게 된 거는, 이제 앞서도 제가 8월 달에 이제 차를 구매하면서 그거에 대한 구매 원인에 대한 얘기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많이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그걸 주안점으로 해서 이제 이 차를 구입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 거죠. 이 차를 이제 운행을 하면서 제일 단점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차가 울컥거리는 겁니다. 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시점에 그 반응이, 클러치가 결속이 되는 게 이제 조금 늦죠. 그 한 1초 내외 범위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D드라이브에서 이제 스타트를 시작할 때 악셀레이터를 먼저 받기보다는 약간 0.1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기아가 결속이 되어지는 시점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울컥거림은 없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그렇게 운전한다 그러면,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할 경우에는 이 울컥거림에 대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또 다른 변칙적인 방법은 이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수동식 모드로 이제 선택을 해주는 것도 성격 급한 분들에게는 그 울컥거림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제 수동식 방식을 이렇게 채택해서 주행을 하라고 일러드린 거는, 사실 운전이 익숙해지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 오토매틱 차량보다는 수동식 기아죠. 스틱 방식의 기아가 이제 수동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차가 사실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의 의미에 따라서 그 차의 그 동작 속도나 이런 게 오토매틱 자동식 방식의 운전 방식보다는 굉장히 운전의 느낌이 운전자가 지향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수동식 방식입니다. 요즘은 그런 수동식 기어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각별하게 주어지는 게 이제
패드 시프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동식 방식의 이제 기어를 물어주고 빼주고 하는 방식의 운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 방식에 약간의 수동식이 가미된 거기는 하지만 수동 방식의 그 체결감처럼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운전을 해주게 되면은 수동식 모드에 이제 적합한 운전 주행 드라이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언덕 같은데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덕을 뭐 연비적인 측면을 생각한다 그래서 뭐 설설 올라간다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언덕이 나오고 또 내리막길이 나오죠. 근데 완전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 차가 출력할 수 있는 범위까지 쭉 차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탄력을 받아서 내리막길은 또 내려가 주는 건데 거기에서는 굳이 악셀레이터를 밟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자동차가 알아서 가게끔 냅두는 거죠. 그럼 뭐 그 힘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만큼의 연비는 효율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과 내리막길을 잘 구분하면서 운전해 준다면은 과속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출력으로 멋지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운전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수동식 방식의 기아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긴 하죠. 근데 수동식이 아무래도 언덕에서 섰다가 올라갈 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한번 뒤로 밀렸다가 올라가는 방식.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울컥거리는 비스름한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이제 극복하고 나서 이제 수동 방식이 주행감은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죠. 근데 또 그것도 반클러치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디스크 산발이라는 부분이 이제 쉽게 마모가 돼서 물론 이제 그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도 디스크 산발이라는 거는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다 닳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클러치를 이용함으로 해서 그게 쉽게 닳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XM3가 뭐 DCT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뭐 폭탄적인 이제 수리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운전적인 습관 너무 급정거 급출발이라는 그런 개념적인 운전이 아니라면은 그 미션 같은 부분들이 쉽게 고장 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운전 습관에 길들여진 건데 주행을 할 때 막 급정거 급출발을 할 때 이 차체 결함이라든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무리 고급차도 급정거 급출발을 할 때 왕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차가 주는 출력의 범위를 그 차의 힘에 맞게끔 서서히 올라가 주는 거. 어차피 속도를 내더라도 그 속도를 급작스러운 게 아니고 서서히 올려주면 그 차에 무리 없이 이제 진행해 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도 간에.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바로 이제 스타트로 이제 바로 우리가 보통 100km에 도달하는 범위를 뭐 몇 초 안에 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 식으로 그 이상의 범위로 이제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다 보면은 급작스럽게 급정거, 급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체에 상당한 데미지를 주고 이제 무리가 온다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즐기는 것도 서서히 올려주는 그런 패턴의 운전 감각으로 이제 운전해 준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운전 습관과 경쾌한 느낌의 이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